대한민국 1%의 남자, 타스만 차주 추민식이라 합니다. 바로 이 타스만 판매량을 보니까 20대 남자의 분포가 바로 1%더라고요. 근데 우리 차주님이 미국 나이로 아직 20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차주님은 대한민국 1%의 남자입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타스만 출시하자마자 KGM의 픽업들을 그냥 다 압살하고 바로 단독 1등 픽업 분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죠, 그런 거 사실. 살짝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살짝. 차주님께서 원래 전에 차가 호란도 스포츠를 탔던 사람입니다. 쌍용 픽업을 타다가 네. 기아의 픽업으로 왔습니다. 네. 깔끔하게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이제 쌍용은 끝났다. 끝났다. 아, 차주님 눈치 안 볼 거예요? 저는 크게 안 보고. 와, 야, 멋있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말 필터 없이 다 그냥 지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쌍용 픽업 타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청심환 드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정말 재밌을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기아에서 처음 출시한 타스만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네. 아직까지 합격입니다. 펠리하고 똑같이 시동 버튼이 이쪽에 있고 네. 이거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말 극혐하긴 해요. 정말 싫어하긴 해요. 이렇게 누르게 돼요? 아니면 뭐 밑으로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렇게 누르려고 하다가 네. 손가락이 안 닿고 네. 이렇게 눌러야 되나 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이러고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거 약간 뻘짓이네. 그쵸. 차주님이 원래 드리프트 거의 선수급입니다. 에이. 맞아. 아니, 자기 에이. 카톡에 그런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젠쿠브로 드리프트 하는 영상. 아마추어. 아마추어. 차주님은 진짜 뼛속까지 차쟁인데 그런 사람이 왜 픽업을 샀는지, 그리고 이 차가 정말 이 차쟁이한테 왜 물건이라고 느껴지는지, 결혼 안 한 20대 남자가 이 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 전에 일하던 곳이 이제 이런 픽업들 튜닝하던 샵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콜로라도, 글래디에이터 이런 차들도 많이 왔었죠. 그런 차들과 쌍용차 픽업과는 이 차는 어떻게 다른지 종합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출발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랑이 2마리가 있는데 시베리아 호랑이까지 안 가도 그냥 백두산 호랑이 쪽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백두산 호랑이 만나러 가시죠. 여러분, 프레임 바디라는 거를 잘 알고 이 카메라의 떨림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골이 좀 흔들렸고. 정말 높긴 하네요, 저게. 저거 별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진짜 시베리아. 완전히 성체 호랑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살벌하네요, 저거. 아직까지 뭔가 진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차 데일리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방금 저런 걸 느꼈는데 나는.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KGM 분들 만드는 차랑 이 차랑 본질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봐요, 저는. 어떤 점에서요? 충격을 딱 들어왔을 때 받아내는 능력, 그다음에 차체가 캐빈과 프레임 사이의 진동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네. 승차감에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런 충격을 받더라도 이 차는 그냥 한번 크게 흔들리고 말 거를 쌍용 차들은 정말 느끼기 싫을 정도의 충격을 주고 진동을 준다. 저희가 네. 촬영 전에 시승을 해봤어요. 네. 이게 프레임 바디라 조금만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가면은 쿵쿵거리는 그 진동을 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이런 형식을 가져 있는 차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그거를 어느 정도 밑바탕에 깔아놓고 두 차종을 정확하게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이 차가 진동이나 충격은 적게 들어옵니다. 확실히. 그럼 얘는 이제 타스만은 픽업계의 마이바흐다, 승차감이. 네. 기준을 그렇게 잡고 그러면은 KGM 픽업들은 네. 어느 급입니까? 아반떼? 아반떼보다 못한 액센트? 그 정도입니까? 네. 승차감 기준으로. 승차감 기준으로. 그러면 콜로라도는? 그게 진짜 어렵긴 한데 네. 걔는 S클래스 정도 된다. 그럼 얘가 더 낫다는 거네요? 네. 와. 승차감만 따지고 봤을 때. 야, 얘 물건 많네. 그건 맞습니다,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글래디에이터는? 글래디에이터는 있는 그대로. 소나타 기본형, 진짜요? 소나타 택시,
그 정도 낼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야, 차주님이 정리를 확실히 해줬네. 정확하게 딱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와. 개인적으로 느끼는 순입니다. 그리고 타스만 장단점 얘기하기 전에 깔끔하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리뷰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승차감은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냥 승차감. 네네. 근데 제가 느낄 정도로 렉스턴 스포츠 칸은 그 진동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도 렉스턴 스포츠 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타스만에는 없는 디젤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네. 얘도 호주에는 있어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솔린 모델밖에 없고 호주에서는 디젤 모델이 주력이고 호주에는 디젤 모델이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국내에서는 가솔린 모델밖에 없다. 할 말 없으시죠? 네네. 그리고 데크 용량이 네. 이 차는 1173, 네. 렉스턴 스포츠는 1262, 네. 거의 100리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쵸, 네. 이런 픽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네, 네. 이것도 할 말 없으시죠? 그쵸.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이 전동이 있습니다. 네. 와, 네, 알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탈 때는 전동 해줘야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뭐 도하고 뭐 정말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얘는 근데 조정식밖에 없습니다. 할 말 없으시죠? 네. 그럼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풀옵션 기준으로 네. 렉스턴 스포츠칸이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할 말 없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KGM이 아무래도 픽업적으로는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네. 순정 액세서리, 뭐 루프탑, 데크탑 이런 거가 종류가 훨씬 많고 네.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죠. 이거가 꽤 저한테는 큰 포인트인 것 같아. 기아는 처음에 출고할 때 달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지만 출고하고 나서 설치비를 내고 달아야 되는 것들도 많고 네. 기본적으로 순정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렇죠. 이것도 할 말이 없으시죠? 그렇죠. 저는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되게 네. 많은 걸 되게. 어제 이것만 준비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네. 차주님은 이제 승차감 외에 네. 타스만이 이제 KGM 픽업보다 나은 점 네. 혹시 아시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네. 타스만 입장에서 네. 사실 제가 쿨맨 때 네. 제가 가장 이제 힘줘서 깠던 부분이 네. 옵션 장난지를 에어백으로 했다. 네. 그거를 했었어요. 칸 상세 페이지에다가 네. SUV 최초로 6 에어백 적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 예전 영상에 보면 그게 이제 캡처해서도 올라갔는데 네네.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본 에어백이 6개로 됐더라고요. 예전에 2개였거든요. 그리고 SUV 최초의 6 에어백이라는 문구도 사라졌어요. 그거는 아마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역할을 하신 거. 쿨맨 차주님들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본인 말고요. 해드려. 근데 이 타스만은 기본 7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글래디에이터는 기본 4개, 콜로라도는 6개. 네. 에어백 수만 봤을 때는 이 급에서는 타스만이 가장 많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까지 도와드려야겠습니까? 차주한테. 차주면은 내 차에 내 장점, 내 어필은 내가 직접 해야죠. 솔직히 예. 내장재 이쁘고 예. 그다음에 디자인 잘 빠졌고 예. 승차감 좋고 예. 그게 솔직히 저한테는 제일 크게 다가오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주님이 적어주신 네. 이 타스만의 장점, 픽업 기준, SUV와 비교해도 괜찮을 정숙성. 지금 아마 같이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옛날 포장되는 아스팔트인데도 노면 소음이 되게 적은 편에 속한 것 같아요. 또 장점은 앞에 있는 풍절음. 이 차가 이제 앞유리창에 서 있고 픽업이라는 차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받는데 네. 그 소음이 되게 적어요. 네,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시내 주행이나 또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도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와요. 정숙성이. 네. 그리고 승차감은 당연히 이 급에서 제일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리고 또 적어주신 게 덩치에 비해 생각보다 좋은 회두성 코너링이라고 하셨어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차가 5.4m짜리 차잖아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랜저급에 해당하는 회두성과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차선을 변경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긴 차는 앞이랑 뒤랑 길이가 멀어지니까 한번 들어갔을 때 얘가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를 꺾게 됐는데, 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어간다, 그런 해두성이 되게 좋은 편에 속한다. 드리프트 하시는 분이니까 인정해야죠 이거는. 저는 그런 거 다 인정해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내가 제 기준엔 이쁘다. 문 도어 캐치하고 네. 여기 버튼들 네. 요게 또 픽업에 맞춰서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이게? 이게 레칫이라고 하는데, 네. 뭐 화물 운송하시는 기사님들 보거나 차를 보면은 줄을 이렇게 묶어서 이게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는 레칫이 있는데, 네. 그거랑 똑같은 손잡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은 없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는 요소고, 그리고 적재함이 전에 차보다 훨씬 크다. 네, 제가 좀 쉽게 구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정비사다 보니까 네. 앞범퍼를 제 차를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호란도에는 분명 적재함이 쏙 안 들어가고 좀 네. 차 바깥으로 벗어났었어요. 네. 근데 이 차는 범퍼가 쏙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2열. 네, 이 차의 장점 뭐죠? 그 뭐냐?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그렇죠. 그게 기능이 됩니다. 이 급에서 그게 있는 차가 있나? 없을 거예요. 이거가 익스트림. 네. 4,490만 원짜리 트림부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2열 네. 각도 조절이 아니라 네. 바닥면이 앞으로 가면서 네. 의자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거, 각도가. 그쵸. 그게 돼가지고 그냥 보통 픽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얘는 뒤로 최대한 하니까 정말 편안하게 등을 뒤로 젖히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 차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제가 또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네. 그럼요. 아까 또 경험해 보셨으니까. 노래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픽업 1년 세금 얼마죠? 28,500원입니다. 그리고 개소세가 네. 또 비가 세고, 그쵸. 그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고. 보험료는 혹시 싼가요, 픽업이? 보험료는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보험료를 97만 원인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사고 위험률이 조금 더 있는 차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와서 차주님이 첫 번째로 적어주신 게 연비가 최악이다.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제가 주로 이제 출퇴근하는 거리가 주행거리는 10km인데 주행하는 시간은 40분이 넘는 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쨌든 가다 서다 하는 길이 있다 보니까 차가 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이 더 많이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비가 출퇴근할 때 3, 4km. 와. 얘는 또 2.5 4기통인데 네. 또 고급이 드시잖아요. 그쵸. 고급이 권장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반유를 넣어도 되는 모델인데, 네. 저는 이제 이 차를 오랫동안 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타고 싶어서 고급유를 왜 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엔진의 컨디션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일반유를 넣었을 경우에는 뭐 엔진 쪽 안에 공기가 들어간 자리라던가 네. 뭐 엔진 연소실이라던가 그런데 때가 끼는데, 고급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청소를 해주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전장은 여기 써 있습니다. 5.4m. 차가 너무 길다. 웬만한 뭐 리무진이나 마이바흐 같다. 네. 저희가 그래서 유턴을 했는데 4차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지간한 뭐 시내에서 3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면 무조건 한번 후진했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곧 유턴을 해야 되는데 네. 바뀌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1, 2, 3. 4를 찍고 가네. 그쵸. 4를 찍고. 4쪽에 차가 있으면 안 돼. 이 긴 만큼 주차하기도 힘들죠? 와, 정말 힘듭니다. 이게 보통 우리 마트나 네. 아니면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상주차장을 가시더라도 층고가 딱 정해져 있는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이 차는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는데 엄청 쫄립니다. 되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실제로 기계식 주차도 못 들어가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3천만 원대도 뽑을 수 있는 이 타스만을 거의 풀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5,500만 원, 취등록세까지 하면 거의 5,800만 원을 태우셨습니다. 익스트림에 4륜,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하이테크, 하만카돈, 선루프, 플러스 토우위치까지 다 추가하셨어요. 네.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토우위치 130만 원 주고 추가했어요. 네. 이걸 추가해야지만 트레일러를 몰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것 때문에 추가하신 거예요? 그쵸.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드리프트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차량을 공공도로에서 운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튜닝이 돼 있는 차다 보니까. 젠쿱이죠? 네, 젠쿠.
어쨌든 차라는 건 주행을 하면서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트레일러를 사서 이 차량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드리프트하는 장소까지도 이 차를 끌고 가서 그렇죠. 드리프트하고 또 끌고 오고. 그렇죠. 그리고 차주님 보니까 악세사리하고 하드타, 베드 커버 이런 거 네. 추가로 사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픽업 촬영하다 보니까 네. 차주분들이 네. 짐칸에 어떤 분은 뭐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가고 또 네. 어떤 분은 폐 타이어도 버리고 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베드 커버는 꼭 해야 되지 않나요? 전에 탔던 코란도 스포츠가 베드 커버가 달려있던 모델이었고 네. 그거를 있으면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보호는 잘 되는데 제가 원하는 적재함을 다 쓸 수 있는 환경은 안 돼요. 커버가 어쨌든 가리니까. 가리니까 아. 가리고 그 다음에 제가 쓰던 건 슬라이딩 타입이었는데 슬라이딩 모델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보관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적재함 공간을 못 써요. 아 그러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일절 넣지 않았습니다. 타스만도 슬라이딩 타입이죠? 네, 슬라이딩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빼고 네. 액세서리냐 뭐 튜닝을 고려 중이신 게 있나요? 저는 차고를 올리고 타이어를 큰 걸 바꿔서 오프로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국내에는 그런 분들이 아직 없더라고요. 차를 낮추는 거. 픽업도 낮추면 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걸 저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차를 고려해본 것도 있어요. 이 휠도 별로던데 좀. 그쵸. 네, 18인치 금호 네. 타이어 껴져 있는. 그렇죠. 그것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휠도 바꿀 겁니다. 20인치급으로 바꾸실 거예요? 커야지 이쁩니다. 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이드 스텝은 추가를 안 하셨어요. 네. 고형식으로 6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종류는 네네네. 두 가지. 네네. 그건 좀 아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스텝을 달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쓰는 환경에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케이스가 더 많다 보니까 고려를 안 했어요. 혹시 네. 방금 얘기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뭐 돈도 조금 영향을 줬을까요? 그럼요. 있죠. 있죠. 아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제가 그럼 조금 이 차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텐데. 아. 신차 살 때는 카랩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2,800명 딜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딱 견적을 요청하면은 실시간으로 가격, 재고 유무, 뭐 금리 뭐 그런 것들을 파바박 그냥 앱으로 날려줍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야, 기가 막힌데. 네, 그게 이제 빠른 상담은 전화로 오고 네? 비교 견적은 앱으로 그냥 견적을 조용하게 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는 정했는데 바빠가지고 뭐 전시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좀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차를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내가 화장실에서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던 차도 팔 수가 있고 오. 카랩 케어라고 뭐 휠, 타이어 파손, 스마트키 분실 시에 또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 이야.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안심 보증이 되니까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새 차 살 땐 카랩. 다음부터는 꼭 그걸로 사서 금리로 최대한 아껴서 사이드 스텝 꼭 추가하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까먹었네요. 카랩 때문에. 사이드 스텝 얘기 끝났죠? 네, 그렇죠. 끝났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저도 네. 옵션표를 쭉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 전자식 사륜. 네. 265만원짜리. 네. 차주님은 당연히 추가하셨는데, 이걸 넣으니까 터레인 모드하고 기계식 LD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픽업은 이제 후륜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사륜을 넣어도 파트타임이라 네. 100% 후륜으로 쓸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이제 후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올라갈 때 네. 간혹 가다가 뒷바퀴가 뜰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럼 후륜이라서 얘가 뒷바퀴가 헛돌 때가 있어. 근데 얘는 기계식 LD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럴 때 뭐 뒷바퀴 한쪽 바퀴만으로도 구동을 해가지고 차가 쭉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옵션을 웬만하면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차주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도 원래는 네. 후륜 모델만 살까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왜냐면은 옵션 가격이 되게 비싼 품목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근데 넣고 나서 경험해보니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차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이제 쌍용차 타다 네. 이제 기아차 타니까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뭔가요? 이 편의 장비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죠. 그 전에는 정말 ABS 하나만 달려있는 기본적인 모델만 타다가 네. 요즘 기술이 많다 보니까 네. HDA2라던가 어라운드 뷰라던가 아까 전에 지하주차장을 내려갈 때도 그런 좁은 길에서도 표시를 잘해주고 그다음에 화질도 되게 좋게 나와요. 맞아. 네. 그런 부분들이 안전 주행할 때는 정말 크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이나 네. 좁은 지하주차장 같은 거 내려갈 때는 여기 화면에 어라운드 뷰 화면이 켜지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설정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 네. 그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옆에 조그만하게 팝업창 같이 뜨는데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 양옆에 공간이 한눈에 보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쌍용 타다가 기아차 타보니까 제일
제일 좋은 거는 옵션이더라. 아, 옵션이었죠. 그게 최고긴 하면 맞아요. 얘는 뭐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디지털 키2, 빌트인 캠 카메라. 네. 얘는 이제 디지털 룸미러는 빠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구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거 있어야 돼요. 네. 적재함 때문에. 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옵션은 그냥 일반 SUV예요. 진짜. 당연히 차값이 쌍용보다는 비싸죠. 네. 하지만 이 차의 이 승차감은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시승을 해보시고는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프레임 바디 픽업의 이 승차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직접 느껴보지 않고 샀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꼭 시승을 하시길 바라면서 차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전에 탔던 차량이 코란도 스포츠 모델이었지만 네. 솔직히 쌍용차가 잘하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가성비 있다는 점. 근데 아쉬운 건 저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진동 없고 그다음에 승차감 좋은 걸 원하면 가솔린 모델도 충분히 추가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차가 무조건 큰 것보다도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도 더 나오면 더 좋지 않나. 무쏘 EV처럼 컴팩트한 사이즈면서도 더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KGM이 그런 사이즈가 없나요? 지금 무쏘 EV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근데 무쏘 EV도 코란도 스포츠만한 차체 사이즈라, 그리고 걔는 또 프레임 바디가 아닌 모노코크 바디. 네. 그러니까 견인 중량도 좀 떨어지고, 저처럼 뭔가 차에 대해서 부담을 막 주는 환경이라면 모노코크 바디는 무조건 필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차쟁이. 쌍용이 그동안은 긴장을 안 해서 그랬었을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완전 독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얘네도 긴장 타가지고 또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차주님, 그럼 또 쌍용으로 갈아타실 거죠? 아니? 지와 함께